네, 이번에는 전공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선생님 스토리가 조금 특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던 전공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일단 몇 살 때 전공 여부를 정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조금 풀어주세요. 네. 전공은 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늦어도 그 나름대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피아노를 계속 이렇게 혼자서 치긴 했지만 전공 선택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엄청 늦게 했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고3 때 고3. 전공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공을 늦게 시작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그 간절함이 높아요. 뭔가 이뤄내겠다는 좀 더. 네, 그 내가 이제 너무 부족하고 그죠, 남들보다 더 공부를, 늦게 했으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간절함 때문에 뭐 지금까지 계속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따라가기 되게 벅차다. 늦어도 너무 늦었죠. 너무 뭐 중3, 뭐 고1 이것도 아니고. 맞아요. 따라가기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듣는데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뭐 대위법, 화성학, 그런 또 이론적인 문제도 있겠네요. 네,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전혀. 다른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인 일일 그쵸.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뭐 화성 분석을 해라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그냥 피아노 쳐서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엄청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뭐 정보가 오히려 더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 레슨 선생님 찾는 것도 힘들게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로 찾기도 깡총. 했고, 깡총. 네, 완전 버스도 이렇게 안 표현해도 들어오는. 될까요? 깡총? 그래서 이렇게 전공 여부를 언제 선택하세요? 이거보다는 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제 아이한테 어렸을 때 너 이제 전공해 이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럽고 그죠. 책임감을 되게 느낄 수도 있고 나 전공인데 나 이렇게밖에 못 치면 안 되는데 하는 요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요. 피아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예를 들어 영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일반인이야. 3년을 치는 것과 5년, 10년을 치는 거랑 확실히 다를까요? 그러니까 도달점이라는 게 딱 있다면 우리가 3년을 해서 여기까지 갔어. 10년을 해서 여기까지 갔어.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이 도달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전공 정도,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수준. 정도. 사실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면 좀 댓글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내가 음대를 가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지정곡이 있는 학교가 있죠. 있을 거고 자유곡이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곡 한두 곡을 엄청 열심히 연습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실기는 어떻게든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성적이니까. 맞아요. 공부는 뭐 기본 깔고 공부를 계속 하긴 열심히 그죠,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그건 일단. 그래서 어떤 도달점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대학을 입시를 위해서는 사실 뭐 3년이든 5년이든 그거보단 들어가서가 더 문제겠네요. 들어가서가 힘들어요. 들어가서가 따라가기가. 베이스가 어느 정도 내가 음악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두 곡 정도 준비를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기 정말? 되게 대책이 없으셨네요. 들어가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공부도 남들보다 더 많이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늘 더 공부를 해야 돼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네요. 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사실 주위 친구들이 정말 예중예고 나와서 정말 대학까지 간 그 정통 코스를 밟은 전공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의 케이스는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피아노를 쳐서 고3 때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했고 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 맞아요. 공부는 어느 정도는 음. 베이스를 깔고, 근데 보니까 얘 물론 친구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릴 때 전공을 하면 그거에 또 많은 시간을 들이느라 또 공부가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 또, 요즘에는 또 워낙 다 잘해야 잘 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장단이 좀 있긴 네.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골에서 커가지고 이렇게 꿈을 놓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찾는 것도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요즘 시대도 될까요? 될 선생님, 거예요. 벌써 시대가 맞아요. 그죠? 많이 바뀌긴 했지만 10년, 20년, 그죠, 그죠. 뭐 나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서울에 살지 않아도 어디에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끝까지 하면 그 할 수 열정. 있다. 그죠. 내가 이게 진짜 좋다. 내가 정말 이 길이 내 길이다 하면은 그 가는 그 열정. 고등학생은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리면 그게 안 되지만.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 아이가 피아노를 쳐요. 근데 이 아이가 전공을 할 아이인지 아닌지 엄마 눈에 뭔가 보이는 뭔가 있을까요? 영재 빼고. 영재 빼고. 자기 혼자 막 치는 영재는 빼고. 주위에서 얘기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영재는. 맞아요. 선생님이 제 영재다. 먼저 제안을 해주시겠죠. 네. 근데 그런 아이들만 전공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전공도 사실 선생님도 그러셨겠지만 내가 네. 좋아하는 거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전공이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들어가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과를 옮기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음악을 내가 어떨 때 아이를 전공을 시켜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나 이거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럼 어릴 땐 힘들겠다, 그죠? 어릴 때에서 저는 좀 추천하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야겠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 스스로가 나는 너무 이제 연주하는 게 재밌고 더 공부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 전공해 이 말보다도 그럼 좀 더 공부해 볼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 인스타에서 이렇게 늘 보고 있는 피아노 잘 치는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나는 전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같이 3-4시간씩 이렇게 연습 진짜 잘 치는 친구예요.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아예 피아노 전공을 하시고 그래서 보면서 저 나이에 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3-4시간씩 앉아가지고 저렇게. 근데 물론 그 아이는 주위의 환경이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돼요. 저렇게 해서 좀 지치지는 않을까? 너무 어릴 때 그러니까 피아노뿐만 아니라 한 분야에 이렇게 쏟는 시간이 다른 분야를 보는 시각을 조금 작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어릴 때부터 길을 딱 정해주는 거는 서로한테도 좀 맞아요. 엄마도 힘들겠죠? 엄마도 너무 힘들고 엄마도 옆에서 그러니까 저 전공한다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어? 전공하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드니까 레슨비도 맞네요. 그것도 더 경제적인 높아질 거고 이제 사람들 마음이 내가 이만큼의 비용을 투자했는데 아웃풋이 나와야 돼. 이게 좀 마음이 되게 힘들잖아요.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도 아이들의 전공 여부는 먼저 이제 정해놓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쉴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전공을 했어요. 근데 피아노로 먹고 살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아기를 키우느라고 물론 모든 전공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사실 미대를 나왔지만 그림으로 먹고 살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애들 키우느라 이거저거 하고 있지만 근데 유난히 음악 쪽은 되게 특화되어 있잖아요.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분들도 꼭 레슨 안 하고 또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친구들만 봐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유학까지 가서 열심히 피아노 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안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근데 그걸 보면서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들인 돈만큼 뺄 수, 이거 되게 맞아, 인간적인 질문이잖아요. 들인 돈만큼 이거 과연 뺄 수 있을까? 특히 음대는 악기값만 해도 전공하는 친구들 악기값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레슨비나 모든 그 입시를 위해 준비했던 그만큼의 그거를 자기가 벌면서 부모한테는커녕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음악인의 삶이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대학 때까지도 되게 화려한데 이 사람이 과연 사회에 나와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저희 주위에는 음악 전공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좋아하는데 나중에 전공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 밥벌이부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죠. 들인 돈만큼 얘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다른 거에서 잘할진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음악 전공도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왜냐면 그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많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도 이미 맞아요. 거의 레슨이 주 수입일 것 같은데 되게 유명 연주자들은 연주비로 받겠지만 이제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보통은 뭐 레슨비라든지 학원 레슨. 갔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 출강 학교 수업 출강. 이런 걸로 수입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레슨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레슨비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힘든 부분이 많죠.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엄마가 돼서 오히려 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피아노를 놓지 않아야 되겠다고 느낀 점들이 조금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이제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엄마로만 내 모습이 남겨지기 너무 아까운 거. 그만큼 또 열정을 쏟으셨던 거죠. 네. 피아노에 짧고 굵게. 네, 그래서 내 아이가 피아노 한다. 내 아이가 피아노 한다. 피아노도 바이올린이다. 지금 바이올린 배우고 있으니까. 나 전공할래 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 내 아이. 내 아이는 하면 좋은데. 내 아이도 어릴 때부터는 안 한다. 네, 어릴 때부터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전공을 딱 정해놓고 키우고 영재처럼 막 티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영재여도 그렇게 별로 저는 안 추천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피아노를 치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지식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재미난 거지. 그러니까 미련도 없고 다른 거.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보통은 전공을 한다 치면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빨리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막 앞서 나가고 콩쿨도 막 나가서 상도 빨리 타야 얘가 성공할 것 같고 엄마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늘 한 곳에 결핍은 있긴 해요. 내가 이렇게 유학을 다녀왔으면 어땠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내가 여기서 더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네. 조금 일찍 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늘 있는데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맞아요. 후회는 우리가 미련은 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늦게 선택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막 미리부터 요즘은 또 보면은 완전 어린 아이들도 의대 준비반 막 이래가지고 다 빨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다 빨라졌죠. 좋게 안 보여서 개인적. 개인적 저도 사실 선생님이랑 생각이 비슷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게도 됐지만 맞아요. 너무 막 미리미리 엄마가 정해주는 그 루틴대로 가는 거 자체가 아이의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는 결국엔 엄마의 선택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우리는 아이에게 조금 더 맡겨보자 한 거고. 맞아요. 저는 하루에도 막
얘가 피아노를 좀 잘 쳐, 그럼 전공을 시킬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 핏줄이 없어 우리 집에는. 그래서 마음을 다시 또 내려놓고. 저희 잘 친다? 집에도 음악에 막 전공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는 게 제일 근데 아까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피아노를 좋아해서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잘해서 이거를 한다기보단 이 분야에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좀 못 쳐도 나 피아노가 너무 좋아. 피아노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어. 대학은 원래 사실 그런 곳이죠. 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만 그렇네요.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이에 대해서 도대체 전공을 왜 얘가 잘한다고 시키려고 한 거지 뭐라도 그게 아니라 아이의 결국엔 결정이어야 되겠네요. 네. 그죠? 전공은 전공은 늦게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 맞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래야 좋은 거고 또 음악은 전공했을 때 전공을 맘먹었을 때 대하는 그 마음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똑같이 내가 피아노 치다가도 잘 쳐야 된다는 그 부담이 더 높이 올라와서 기술력을 더 높여야 되겠다 뭐 이런. 그래서 오히려 막 즐겼다는 거는 막 전공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피아노 그냥 좋아서 쳤을 쳤을 때 그때가 제일 즐기면서 쳤던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이제 피아노 음대 졸업을 했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되게 잘 칠 거야. 저 되게 어릴 때부터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냥 갖다 주면은 바로 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부담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잘 못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이를 가르치실 때 감정선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그 정통적인 이거를 밟아 오셨다면 그렇게 가르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막 진짜 테크닉도 중요할 거고 아이의 얘 한번 시켜볼까요? 전공시키면 이런 얘기가 뭐라도 그런 쪽이실 것 같은데 다른 이유를 알겠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살짝 이게 조금 짧으니까 짧진 않네요. 20분 안에 가네. 하나만 더 해봐. 콩쿠르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아이들 그냥 배우는 아이들이 콩쿠르를 나가보는 거.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무대에 한번 서보겠어. 그죠. 처음에 제 선생님이 콩쿠르를 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얘가 어떻게 나가? 콩쿠르라는 그 무대는 피아노를 잘 치는 애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콩쿠르라는 걸 전 되게 좀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좀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나가는 줄 알았고 근데 콩쿠르도 종류가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 입장이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가 좀 다양하긴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어쨌든 투자를 해서 가르쳤으면 조금 성과를 좀 보여드리기도 해야 되고 아이가 이제 저랑 1대1로 배우다 보니까 이 무대가 지금 여기 방 안에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의미도 있네요. 그래서 좀 더 큰 무대가 어떤지 한번 느껴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한 곡을 완성할 때 이런 단계로 너가 연습을 해야 돼 라는 이런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콩쿨 준비하는 거는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맞아. 너무 좋았던 것 같은 게 한국을 일단 완벽하게 완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인내심도 기르고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이게 나가서 상을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준비한 그 과정이 얘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우는 친구들도 좀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좀 더 실력이 늘긴 하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작은 콩쿨이라도 도전해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더 흥미도 생기고 그 허들을 넘었을 때 또 그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콩쿠르. 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만 욕심내지 않고 그냥 경험 삼아 나가보는 거.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추천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제 욕심, 원래 친자식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기니까. 맞아. 콩쿠르를 가려면 완벽하게 쳐야 돼!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되게 완벽주의셔가지고 되게 선생님 입장에서 아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심사위원에게 그것도 하려면 이제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쳐야 되는데 이게 마음을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많이 마음을 눌러주시고 계세요. 아직 아이가 7살이고 콩쿨도 사실 아직은 전공할 그것도 아닌데 그냥 유치원생이라서 좀 한번 경험 삼아 나가는 건데 부모가 원래 친자식에 대한 욕심은 늘 내려놔야 하는 맞아요. 그럼 숙제죠 숙제. 그렇다고 우리가 전공을 안 한다고 해서 그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되게 진지하지 않은 마음으로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를 가르친다? 요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취미로 배우는 학생이어도 되게 맞아요.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은 다 알려주거든요. 그 전공하는 친구들 못지않게. 그래서 뭐 굳이 전공을 딱 정해놓고 피아노를 배우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잘해야 즐길 수 있거든요. 취미도 그런가요? 어느 정도 해야 좀 즐겨지지 않나요? 내가 너무 그렇죠. 못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재미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콩쿨도 나가면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하면 아이들도 좀 더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공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또 아이들 콩쿨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네. 다음에 또 어떤 걸로 가지고 올까요? 그거 있네요. 선생님이 이제 수강생 부모에게 궁금했던 점. 네. 다음 맞아요. 영상은 우리 그걸로 한번 준비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을 수고하셨어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